철저하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가장 핵심 네. 이제 검찰에서 카카오톡 그 내용까지 공개를 한 그 파트를 조금 다뤄볼 텐데 저 카톡도 충격적이죠. 네, 국군 방첩사령부의 최우선 체포 대상자 선정과 전파 단락에 별첨으로 요 내용을 넣습니다. 이게 이제 방첩사에서 출동했던 출동조 단체 대화방을 검찰이 직접 공개를 했어요. 근데 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저희가 가장 중요한 조금 핵심 부분들을 네모를 쳐놨거든요.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 보시죠. 원래 이 체포 명단이 한 1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등 10명 정도 됐는데 기존에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 시설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저기 조그맣게 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저 지금 카톡 내용은요. 그러니까 4일로 넘어가서 12시 40분 정도인 겁니다. 맞아요. 12시 저게 예, 41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 해제가 예, 임박한 상황. 예,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네. 일단 우원식하고 이재명, 한동훈 국회의장하고 각 당 대표들이라도 잡으면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막바지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오른쪽 가운데 있는 거 보시면은 안보실장님 초대 있잖아요. 저 안보실장이 신원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로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신원식 안보실장 전에 하던 사람이 장호진 안보실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전날에 통보를 받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8월 11일 낮에 갑자기 윤석열한테 야, 너 외교안보 특보로 가. 이렇게 통보를 받고 그 다음날 진짜 바뀝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드물겠죠, 당연히. 그쵸. 아니 당연하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루 전에. 더군다나 이 장호진이라는 안보실장은 그 당시에 임명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통보받고 옮기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교체 이유가 없는데 왜 바뀌자고 의아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금 단톡방을 보면은 신원식도 자유롭지 못해. 이 계엄을 위해 신원식을 급하게 그 자리로 앉혀놓고 실제로 저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 초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처음 얘기했던 저 구금인원 전면 취소하고 바뀌는 거 있죠. 네. 저거를 신원식 초대되고 한 번 똑같이 또 보내요. 그렇네요. 신원식 보라는 거지. 네. 또 보냅니다. 저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국수본 지원 인력 명단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저게 이제 CG 지시로 현 상태 대기 지시 내려왔습니다. CG는 이제 사령관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령관 여인형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검찰이 저 국수본 지원 인력 명단입니다라고 저것까지 보여준 거는 경찰을 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쳤잖아요. 쳤고 예. 경찰은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기 보면 검찰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쵸. 계속해서 나온 거는 이제. 와. 그러니까 저 오른쪽 국수본 지원 인력 명단까지 공개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우종수고 핸드폰 뺏고 다 이유가 있었던 국수본 거야. 압수수색했던 거 막 너네 왜 뭐하냐고 막 괜히 경찰 건드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보세요. 우리는 저거 다 갖고 있고 그래서 간 겁니다라는. 예. 그래서 지금 경찰이 그나마 유일한 기회는 남아있는 기회는요. 지금이라도 가세요 경찰.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라도 가. 그리고 지금 뭐 선관위 관련해서도 사진을 마찬가지로 공개했는데 와 요거 진짜 요거 사진 있죠? 예. 이거 검찰이 넣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마이가 따로 준비한 게 아닙니다. 네, 검찰이 공개한 겁니다. 검찰이 선관위 직원 체포주가 준비한 도구, 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 타이, 야구 방망이, 망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보도로 접했던 내용들이 사실상 팩트였던 거고 심지어 더 무섭게 추가돼서 망치랑 송곳은 뭔데? 망치랑 송곳을 왜 가져갑니까? 송곳으로 뭐 하는 거지?
저걸 뭘 따려고 그랬을까? 서버 같은 거 딸 때? 모르겠어. 나 상상이 안 가. 그러니까요. 일단 케이블 타이하고 포승줄은 다 왔잖아요. 그래서 홍성관이 직원들 30명 가량 명단도 있었고 그 명단에 사진도 붙어 있었고 들고 다니면서 이 케이블 타이를 체포해서 방첩사 체포조 성관이 직원들 체포한 체포조 얼굴 못 보게 눈을 가리라고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2건 정도를 알려졌는데 그나마 친절하게 안대로 안대로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친절하게. 근데 아. 망치는 뭐야? 망치는 뭐야? 야구방망이. 그러니까요. 야구방망이. 근데 이제 여기 뭐 그 수사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됨. 뭐 물론 이건 김용현 관련된 겁니다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됨 이렇게 되어 있고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함이라는 것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 그리고 저는 요게 조금 변호사님 오시니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검찰 수사 결과서 보면은 이 문장이 있어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밑에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 이게 있거든요. 네. 이거는 미친 거죠.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네. 나서 별도의 입법 기구를 창설한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이제 전두환 12.12 때 네. 이른바 이제 국보위라는 걸 만들려고 했었다. 이제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주 5.18 쿠데타의 어떤 모델하고 유사한 대목처럼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헌문란이라는 게 헌법기관, 그러니까 국회라든가 선관위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인간들이 이거를 지금 너무나 잘 지적한 게 좀 야, 니네도 다 감당할 수 해산 있어? 대상이야, 니네도 그러니까. 해산 대상이. 그리고 이 검찰의 공수사실 요지에 첫 번째 문장이요, 시작이요, 대통령원으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공수사실 이거 그 김영현 공수사실인데 맞아요. 문장은 대통령은 맞아요. 삼청동 안가했어. 그다음은 대통령은 박연수에게 전하여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맞아. 대통령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의 의지가 딱 들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결국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걱정하고 있었던 검찰이 막 또 봐주기나 윤석열 또 약간 조종을 받거나 이런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이 근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국회의원들보다는 검찰이 똑똑합니다. 어... 나쁘더라도. 나쁘더라. 나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검찰이 똑똑한 살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요. 검찰은 그래도. 비록 검찰 출신 그 검사들이 이제 뭐 아무튼 국회로 들어가면 다 약간 멍청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우리가 목도한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잖아. 가뜩이나 지난 몇 년 동안 검찰의 행태를 보고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망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와서 요만큼이라도 검찰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정말 이제 자기들이 살아날 길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적어도 그거 응원하고 뒷말을 아끼겠습니다. 요거- 지금은 일단 필요합니다. 이것도. 지금은 요거 자체는 그래도 네. 너네 성실히 했구나, 네. 의지 갖고 했구나라고 보는 게 그래도 타당하다. 근데 내용이 봐도 네. 확실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가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검찰이 초반에 배치를 하면서 다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내란죄가 다 성립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증거가 이미 너무 차고 넘쳐서 윤석열은 지금 당장 체포해도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용현의 이제 그 구속 기소 공소장이지만 어쨌든 윤석열이 내란의 수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고 저는 아까 이제 마지막에 우리 곽수산 씨가 짚어주신 별도의 입법기구 설치가 가장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전두환의 국보위를 만들려고 했던 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의 모델이 광주 학살이나 5.18 쿠데타인 건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뭐 이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말고는 답이 없다. 이제 그렇죠. 윤석열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롭게 왜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내가 500명으로 부족하고 1000명 보내야 된다고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만 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뭐 국회만 제대로 장악해서는 어차피 개엄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겠냐? 아니요, 국회만 일단 딱 틀어막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일으키려고 했던 게 지금 아직도 행방이 제대로 확인 안 되고 있는 HID 요원들 그거 맞아요.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고 또 지금 수사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노상원이라고 하는 자는 수첩에서 뭐 백령도 사살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는 건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소요가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지금 국회에 어찌 보면 제대로 못 따라가는 국가를 마비시키는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켰더니 북한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해 왔어. 전시야 이제는. 그렇죠. 이러면 그 상황이 되잖아요. 누구도 말을 못 꺼내요 쉽게. 아니라는 걸 머릿속으로 알아도 거기에서 뭐 뉴스에서 북한군 군복이 발견됐습니다 이러고 나와버리잖아. 한번 나오면 그럼 군인은 움직이죠. 그다음부터는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순간 진짜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꿈꿨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야겠죠.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검찰 조사 결과 이렇게 일단 나왔으면은 채팅으로도 이제 체포 그럼 언제 체포하냐? 그러니까. 근데 공수처가 지금 검찰한테 네. 넘겨받아서 공수처한테 권한이 있는 건데 이런 자료를 검찰에 안 넘겨주면 체포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지를 못해요. 이 자료들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내란 과정에서 주요 임무를 했던 군 장성들은 전부 신병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비교적 빠르게 나서서 김용현 관련해서 그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거 18개 정도 확보할 때까지는 빨랐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미적미적 됐었고 공수처에서도 안타깝지만 인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나름의 노하우라는 것도 그렇고 그만큼 수사력이 없거든요. 검찰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검찰이 치고 들어온 거고 검찰이 근데 심은정 검찰총장은 이런 상태까지도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는 관할권 관련해서 문제 안 일으키기 위해서 이미 줬다. 넘겼다.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는 일 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사실 요지는요. 이거는 윤석열 공수사실 요지예요. 다 주어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면 못해.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이제 세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한창 수사 경쟁을 했을 때 서로가 해본다고 호기롭게 덤벼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성과를 낸 곳은 지금 딱히 검찰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자신들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줌과 동시에 차기에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격변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검찰이라는 기관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선언한 날이라고 저는 오늘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게는 골치 아픈 분들만 2명 넘긴 겁니다. 윤석열, 이상민 2명만 넘겼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공수처가 과연 실력 있게 기소를 할 수 있겠느냐?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달리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거는 외부에서 공수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불과하고요. 제가 공수처장이라고 한다라면 정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차고 넘치는 증거를 통해서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들을 스크랩해서 기소해도 윤석열은 체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의지조차 없다라는 대목은 공수처 스스로가 이제 이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공조원 기관 꾸려졌잖아요. 군경 지금 공수처까지 합동으로 내일 저 경찰해서 언론 브리핑하고 같이 가 그러면 그러니까. 음. 아니면은 요건 어때요? 최상목이 우리가 기대를 좀 더 기대를 해서 경호처에 아니 경호처 말고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하면서 자 헌법재판관은 저희가 임명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 내란 특검법은 국정 안정을 위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월요일날 발표하겠습니다. 요 입장이 나왔어. 그러면 공수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하면은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검찰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특검을 빨리 출범시킨다고 하면 검찰은 그걸 바라지 않을 거야 아마. 검찰에서 그렇죠. 네, 검찰에서 네. 안 바라겠죠. 네. 근데 이제 공수처는 근데 최상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치를 볼 거거든. 검찰 눈치를 볼 거거든. 눈치 또 봐. 아니 최상무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만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한 가지 아우. 검찰에서는 헌법재판관은 용인을 해도 특검은 아마 검찰은 싫어하겠지 당연히. 근데 오늘 이제 어렵다. 수사 국면을 보면 어려워. 그 경찰 쪽에서 특수단이 이제 그 대통령 경호처하고 안가 압수수색 때문에 대치만 하다가 뭐 성과 없이 돌아오긴 했어요. CCTV도 확인 못했던. 예, 근데 이제 오늘 터진 이 검찰의 조사 내용이나 공소장을 볼 때 저는 만약에 이 실제 헌재 심판의 전개 과정과 그리고 이 특검 출발점 요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섞어서 보면 분명히 탄핵 전에는 경찰 쪽에서 혹은 공수처 쪽에서 체포영장을 들고 윤석열 긴급 체포에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발족되고 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면피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냥 뭐랄까 소환하겠다 나와달라라고만 그냥 그것만 이제 공수표만 날리고 끝나버렸어요. 지금까지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이 발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도 공이라도 세워야 찬밥 신세를 그러니까요. 면할 수 있다. 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튼 특검 전에라도 빨리 체포하려는 움직임은 있을 법하죠. 있을 법하다. 네. 아 여러분 좀 진정하시고 왜 또 됐어 내가 차라리 내일 체포하러 가겠다 그러시는데 아우 여러분 아유, 위험합니다. 아유, 여러분 네. 답답한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 조금 아이고 진정하시고. 오죽하면 저런 말씀을 다 그러니까요. 하겠어. 오죽하면 진정하세요. 나도 성질이 나는데. 네, 진정하세요. 그 안진걸 소장님 혼자 가셨다가 그 경찰 오는 거 보셨죠? 웬만한 깡으로는 그 쉽지가 않습니다. 안진걸 소장님이니까 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제 처벌 관련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제 짧고 굵게 한 5분만. 예. 5분이나 남았어? 예. 아니 벌써 10시 10분 10시 한참 넘었네. 원래 우리 20분까지예요. 자, 우리 또 탄핵 거짓말해서 불렀어 나를. 변호사님 탄핵해야 되잖아, 윤석열. 나 참. 윤석열 탄핵해야 되잖아요.